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시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소개하는 공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근태 대표님께서 쓴 책인데요. 한근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한스 컨설팅의 대표로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번역한 책이든 아니면 또 본인이 직접 저술한 책이든 워낙 많은 책을 쓰셨고, 자기계발 분야의 독보적인 분이라고 할까요? 네, 워낙 이분의 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근태 대표님의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계발 쪽에서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한근태 소장님, 한근태 대표님의 책을 반드시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40대에 다시 쓰는 이력서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도 아마 제가 40대 중반쯤 읽었었나요? 읽고 꽤 공감을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고수의 질문법, 굉장히 공감이 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가 회사인 해적이 사랑한 인문학이라는 모임을 제가 진행을 할 초기에 과연 질문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이 뭘까를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좀 읽어보려고 샀던 책인데요. 읽은 지는 조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이 책을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원래 질문하면 소크라테스가 유명하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그 산파술을 어떻게 좀 더 발전을 시켜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읽었던 책입니다.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의 책, 소크라테스가 직접 책을 쓰진 않았지만 그 뭐 제자들이 쓴, 플라톤이 쓴 대화편이나 이런 소크라테스에 관련된 그런 책들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맞는,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그런 어떤 질문법들은 뭔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해볼 때 읽어보면 좋은 그런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면 어떤가요? 저희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요즘 학교 현장, 수업 현장에 가서도 거의 이제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질문이 없이 일방적으로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는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만 거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었죠. 지금은 오히려 더 그게 심해졌던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에 가서도 질문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의 교육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저희는 질문하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질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질문이, 적절한 질문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적절하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경청을 할 때 정확하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는 내 이야기를 먼저 하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됩니다. 또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도 상대방의 이야기도 정확하게 잘 듣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원활치 않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청을 한다고 이렇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귀로는 듣고 있다고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이야기가 끝나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반박을 해야지. 내 주장을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뒷부분에, 앞부분에는 최고들은 무엇을 묻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에 허를 찌르는 질문에 당황한 적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질문이라는 무기의 힘이다. 질문만 잘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끌어낼 수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는 게 그 이유였잖아요. 상대방이 뭔가를 안다고 대답을 할 때 정말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 네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 때까지 질문을 했던 거죠. 그 질문 방법이 물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뭐 상대방을 비꼬거나 폄하하거나 비하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안 되겠죠. 당연히. 네. 좀 더 많은 걸 이끌어내고 더 지식을 아니면 사유를 더 끌어내고 하는 이런 어떤 도구로 질문은 사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에 좀 공감되는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면요. 이 책은 이제 목차가 4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나를 채우는 질문, 두 번째 파트는 관계를 잇는 질문, 세 번째 파트는 일의 방향을 정하는 질문, 네 번째 파트는 리더를 위한 질문, 이렇게 해서 4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어떤 질문들이 유용하고 또 그 질문들이 잘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그 항목에 맞게 사례들도 적절히 들어가 있어서 아주 책은 읽기 편하고요. 또 쉽게 읽히는 책입니다. 자, 첫 번째 파트에서 나를 채우는 질문. 나를 채우는 질문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변화를 절실하게 원한다고 하지만 실은 얼마만큼 변화를 내 스스로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21페이지에 이렇게 변화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정말 변화를 절실히 원하는가? 두 번째는 절실히 변화를 원한다면 그 변화에 따른 고통을 감내할 용기가 있는가? 감내할 수 있는가? 네, 또 세 번째, 그 변화를 통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스스로 좀 질문을 해보고 정말 내가 변화를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활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어떤 패턴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게 패턴을 바꿨을 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패턴의 변화, 그 변화를 감내할 수 있는지를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고 그렇게 변화에 따른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관계를 잇는 질문인데요. 관계를 잇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 부분이 대인 관계의 출발점이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대인 관계 출발이 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갖는 것, 관심을 가져야 질문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저희는 질문을 하지 않죠. 당연히 관심 있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과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질문이 생겨나고 관심이 없으면 질문은 사라진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고 또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파트 일의 방향을 정하는 질문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끌렸습니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지난번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의 목적지,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을 잘 정하고 가려면 여기에도 적절한 질문이 필요하다. 그 질문이 곧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목적지는 어딘가? 나의 방향은 어딘가?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질문이 바로 내비게이션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목적지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때 질문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더를 위한 질문 부분에서는 질문이 돈을 들이지 않고 직원에게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직원들에게
어떤 뭐 격려를 하거나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게 동기부여는 아니다. 실제 이 직원이 회사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은 내가 회사에 어떤 필요가 있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그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를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나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정해 준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책에서 마지막에 질문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모호한 개념들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질문을 활용하면 낯설었던 어떤 모호했던 개념도 확실해지고 그리고 통찰력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질문, 의외로 저희는 질문을 잘 받지도 않고 있고 질문을 잘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사회는 나의 주장만 반복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 있고 또 나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의사소통 도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어떤 소통을 위한 또 그리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 가실 리더분들이 읽어보셔야 될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